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2019년도 3회 69번인데 이 69번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공식을 외워야 되는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우선적으로 패스 하시는 걸로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가급적 풀 수 있는 것은 권장하는데 69번은 조금 많이 어렵다. 4단계 정도, 5단계까지 중에서 4단계 정도시기 때문에 공식을 좀 외워야 된다는 게 조금 좀 불편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시면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것만큼만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경영학과와 컴퓨터정보학과에서 다음과 같은 15점 만점에서 중간고사와 결과를 두 학과의 평균 차이 검정을 95% 신뢰 구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면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유의 수준 알파는 0.05가 되겠죠. 자, 우선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인데,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우선 기본적으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s를 적용하게 됩니다. s는 여기서 표준 편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선 k는 언제 쓰냐, 임계치를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30개 이상이라면, 31개 이상이라면 우리는 뭘 적용한다? 정규분포인 Z분포를 적용하고, 30개 미만이라면, 30개까지라면 우리는 T분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표본의 크기가 각각의 30개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30개면 T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게 되면 T분포에 해당되는 임계치가 주어져야 됩니다. T분포는 모든 것을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선 31개 이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5%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90% 양측 검정은 얼마라고 알려져 있나요? 90% 양측 검정은 1.645의 임계치를 가지는 거고요. 95%면 1.96, 그 다음에 99%면 2.576의 임계치, 요 임계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평균값은 x바 평균값, 그 다음에 n, 그다음에 s, 루트 n과 s를 적용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얘를 좀 활용을 해보면 한 개의 집단이 아니라 두 개의 집단이 되겠죠. 두 개의 집단이기 때문에 아까 공식을 조금 확장해 보면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이 되겠죠.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전에 95%니까 어떻게 될까요? 1.64 표본의 평균이네요. 평균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보는 거죠. 다시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보기 때문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첫 번째 집단에서 두 번째 집단의 얘 차이가 0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고요. 첫 번째 집단의 평균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을 빼서 0에 가깝다면 얘는 차이가 나지 않아. 원래는 공식이 지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s인데, 루트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을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을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어떤다? 더해서 결과치를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를 조금 쉽게 풀이를 해보면, 얘를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보면, 자, 우선은 K가 95%니까 1.96이 될 것이고요. 얘를 좀 적용을 해보면, 안 돼. 안 돼. 네. 자, 첫 번째에서 여기를 빼겠습니다. 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빼면 마음이 아파지려고 그러네요. 9.26에서 9.42를 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올 거예요. 요거는 다 동일한 마이너스 0.15가 될 것이고, 95%니까 1.96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1 또는 3이 될 것이겠죠. 야, 뒤에 것만 보겠습니다. K까지 다 풀었어요. 루트를 적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집단은 36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은 49가 될 것이고 표준 편차니까 0.75의 제곱을 해야 됩니다. 왜? 루트를 썼으니까 표준 편차로 적용하려면 빼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0.86의 제곱값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요 값과 얘는 n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반드시 n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n으로 적용하셔서 해당되는 36과 49를 적용하셔서 문제는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69번 풀이를 잠깐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실내 구간인 경우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s가 되므로 n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s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두 개 집단이면 플러스로 해서 적용하시면 되시겠죠. 이에 반해서 요게 30개 이하일 경우가 문제입니다. 30개 이하일 경우가 두 개 집단에 먼저 구하는 문제라면 독립표본 t검정의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집단의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을 평균을 빼고 K를 적용하게 되는데 K가 30개 이하면 T분포로 따르게 되죠. T분포면 일반적으로 2분의 알파에 그 다음에 n-여기는 두 개 집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n-2를 해줘야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에 따라 다른데 분산이 다시요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면 우리는 동질, 그래서 등분산이라고 합니다. 등분산이라고 하는데 다시요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거의 1에 가깝다면 등분산이 되는 거죠. 등분산. 만약에 해당되는 1보다 매우 크거나 0에 가깝게 되면 2분산이 된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등분산이냐 2분산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선은 2분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분산이라는 것은 분산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럴 경우는 좀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첫 번째 집단과 그쵸? 두 번째 집단에 각각의 구해서 루트를 그냥 씌워버리면 됩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2분산일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등분산일 때가 문제입니다. 분산이 같을 때가 등분산인데 합동 표준 편차 혹은 SP를 구해야 되는데 이 SP를 구하려면 합동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집단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에서 마이너스 1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단에서 빼서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에서 빼서 분산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루트로 씌우게 되면 SP가 됩니다. SP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n-1, n-2, n 첫 번째 집단의 n분의 1과 n2의 1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걸 구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요걸 구하기가 어려운데 등분산과 이분산 만약에 2분산이라면 다시 한번요. 2분산이라면 이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t에 해당되는 임계치를 적용하시고 첫 번째 집단에 이렇게 분산과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2분산일 때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데 등분산일 때가 이 SP를 끄집어내야죠. 요거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SP는 어떻게 된다? 천천히요. 첫 번째 집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에서 각각 1씩 빼니까 2가 될 것이고 n-1의 S1의 제곱 그 다음에 n2-1의 요게 제곱을 요 값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요거를 SP라고 끄집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값으로 끄집어내신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검정통계량 T분포의 검정통계량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죠. 자, 검정통계량은 다시 한번요. 우선은 우리는 X바 마이너스 뮤를
시그마로 나누고 루트 n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검정통계량이라고 합니다. 독립표본 T검정 두 개의 집단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원래는 뮤1과 뮤2를 적용하는데 기무가설이 이 차이가 0이므로 얘가 삭제가 됩니다. 얘가 삭제가 되므로 우선 X바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제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가 중요한데 우선 이분산입니다. 분산이 다를 경우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n과 분산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이분산 가정검정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등분산이라면 이게 좀 이제 복잡해집니다. 등분산일 경우는 SP를 구해야 됩니다. SP에 해당되는 루트를 씌워서 n분의 1, 그 다음에 n2분의 1을 하는데 SP를 구해야 됩니다. SP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n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각각 하나씩 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단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분산과 두 번째 집단에서 하나를 빼고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을 구해서 얘를 루트로 씌우면 SP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n수가 똑같다면, n수가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n수가 똑같다면 SP를 등분산이고 이분산이고 상관없이 다음 같은 결과치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똑같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n으로 나누게 되는 거. n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분산이든 등분산이든 이 값이 동일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산이면은 n 어차피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등분산이면 하더라도 n수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다면 이렇게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사경원의 등분산, 이분산, 검정통계량 구하는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웬만한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n수가 똑같다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번인 경우는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핵심 실내 구간을 구하는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고요? K의 루트 n분의 S가 되겠죠. 자,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실내 구간 95%고 주어졌으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해당 n수가 30개 이상이므로 얘가 95%니까 1.96이 될 것이고, 첫 번째 집단에서 두 번째 집단을 빼는 거죠. 독립표본 T검정은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뺀 거는 0.15 마이너스가 될 거고 1.96이 될 거고 루트 n분의 s가 되는데, 첫 번째 집단의 루트 n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어차피 루트로 씌워버렸기 때문에 제곱을 씌우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공식을 응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응용한다는 것이 말이 쉽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강사분들이 이거 응용하면 된다. 응용은 너 알아야 응용을 하지. 이거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합격하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합격!